네, 최상위 수학 88쪽, 89쪽, 90쪽, 91쪽에 나오는 사각형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4개의 변과 4개의 꼭지점, 4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걸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사각형이 되죠. 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도형이 존재하다가요, 얘가 어느 날 진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각형이 진화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 쌍이 갑자기 평행이 되는 순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사각형이 한 단계 그 다음 미션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다고, 물론 지금 얘하고 얘는 평행하지 않은데요, 얘하고 얘가 평행하게 된 겁니다. 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평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이 있죠. 사다리 모양이다 해서 사다리 죄송합니다. 여기 사다리 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리 모양, 사다리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거 잘라내면 이건 사다리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사다리 꼴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다리 꼴의 특징은요,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중에서 조건이 있죠. 그냥 사각형 중에서 여기서 한 쌍이 평행하게 되면 우리가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쌍만이 아니라요, 한 쌍이라도 평행한 게 있으면 평행사변형이고, 두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입니다. 두 쌍이 평행해도 걔는 사다리꼴인 거죠. 그러니까 한 쌍이라도 평행하면 무조건 사다리꼴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얘가 또 진화를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는 얘가 이제 평행이 됐는데요, 나머지 친구들도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나머지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평행이 된 거죠. 두 쌍이 평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도형이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얘랑만 평행했는데 이 삐딱한 애가 얘랑 모양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같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쵸? 평행한 애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사변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특징은요, 일단 얘하고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강색 여기하고 평행합니다. 자, 사각형에서 사다리꼴로 진화했고요.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을 진화했는데 사다리꼴의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앞단원에서 말씀드렸을 때 평행할 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야 돼요. 왜냐면 요 각이 다르면요, 이런 식으로 다르면 얘네 둘이 평행하지 않죠. 이게 평행하다면 요 각과 요 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Z 기억나시죠? 여기 앞에 설명했는데 Z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평행사변형은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도형을 분석할 때는 변과 각과 대각선으로 분석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4학년 수준에서는요, 변하고 각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대각선은 중학교 얘기고요. 참고로 이 모양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나중에 중학교 수업을 하실 때 많이 봤던 건데 이렇게 익숙한 그런 기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과 각과 대각선을 분석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7cm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이게 둘이 길이가 같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 똑같은 펜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요, 이것보다 길었어요. 이게 길었어요. 이게 길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삐쭉 튀어나가겠죠. 그럼 얘랑 평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게 7cm고 이게 7cm고요. 이게 만약에 5cm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5cm가 됩니다. 그래서 요 표시는 얘랑 길이가 같다는 표시고요. 이 표시는 얘랑 길이가 같다는 표시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면요, 얘랑 평행이다, 나란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화살표 하셔도 평행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2개가 평행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변 말고 이제 각으로 보겠습니다.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요, 여기가 만약에
120도였어요. 그러면 마주보는 가게 크기 여기도 120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쪽은 몇 도가 되냐면요. 120도니까 60도가 됩니다. 여기는 60도가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행사변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가게 크기가 같고요. 이걸 우리가 옆집에 이웃한다고 해요. 우리 옆에가 얘고 얘가 옆에가 얘죠. 그걸 이웃집, 이웃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둘을 더한 게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이 더한 게 180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행사변형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그쵸? 그 같은데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 몇 도죠? 180도죠.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여기 1번 각이고 여기 2번 각인데요. 1번 각이랑 크기 같죠? 그러면 1번 각이랑 더하면 180 각이 같은데 1번, 2번 더하면 180도죠. 그럼 여기 더해도 180도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대충 드린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 각이 만약에 요 각이 1번 각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1번 각 크기 같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쪽 안쪽을 2번 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번 더하기 2번이 몇 도죠? 180도거든요. 여기가요. 그렇죠?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더해도 몇 도일까요? 그렇죠? 180도가 됩니다. 그런 논리로 얘도 그럼 여기도 더했을 때 요 각이 1번 각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1번 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번이겠죠.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번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180도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랑 이웃한 각, 옆집 각,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각선이 서로 반을 쪼개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성질만, 요 평행사변형에서 나오는 요 성질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옆집 각과 합치면 180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행사변형이 또 진화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요. 두 가지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평행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평행하다고 존재하고 있을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네 개의 변이. 그런 걸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직각인 각이 4개가 있는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요. 이 이름은 직사각형이고요. 얘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요.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그러면 각이 직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하고 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진화하냐면요. 네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많이 보시던 다이아몬드 아시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네 변이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마름모라고 하죠. 그럼 마름모의 특징은 얘는 각이 같고요. 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도 역시 평행사변형 출신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친 이제 사각형의 완전 결정판이 하나 나오는 거죠. 평행사변형 출신이기도 하고 직사각형 출신이기도 하고 마름모 출신이기도 한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그렇죠.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서 나왔거든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쌍이 평행하니까. 근데 조심하실 것. 직사각형이 모두 정사각형이 됩니까? 아니죠. 마름모가 모두 정사각형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만약에 뭐 서울시가 있어요. 서울시 안에 예를 들면 종로구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종로구에 살고 있는 종로구민은 전부 다 서울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죠. 서울시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서울시민입니까? 아니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종로구 구민이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건 맞지만 거꾸로 대한민국 사람이 다 서울 사람은 아니고요. 서울 사람들이 다 종로구에 살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존재하는 거죠. 한 쌍이 평행하면 걔는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존재를 하는 거죠. 직사각형과 마름모 이렇게 존재하죠. 그 안에 정사각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 거 됩니다. 이게 더 큰 범위거든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인 거 되지요? 됩니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 됩니다. 하지만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입니까? 아닙니다.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